따뜻한 감성,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 카페인에 중독돼 허우적거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러분의 마음을 카페인으로 중독시키고 싶은 저는 커피 한 잔 할래요의 박경아. 저는 김도영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커피 한 잔 하면서 재밌는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채널 고정!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요, 한의학 분야에서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노력하는 똑똑한 한의사 류상현 원장님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한의사 류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귀엽게 생기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잘생기셨어요. 되게 감사합니다. 동안이세요. 저 나이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요? 몇 살이신 건데요? 네, 제가 43. 오, 진짜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완전 동안이다. 저 3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집에 가서 자랑해야겠네요. 그게요. 저는 진짜 한의사분만 보면은 너무너무 막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부하는 게 보통이 아니었을 텐데 다른 것보다 한 10배 이상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한의학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뭐 일단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요? 뭐 관심 가진 거는 사실 집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한의학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셨던 터라서 좀 평소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한 살 정도 됐을 때 네. 그 한번 급체로 밤에 한번 쭉 뻗은 적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워낙 시골에 살았어서 뭐 병원도 없고 나가려면은 몇 킬로 나가야 되고 차를 타려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밤에 급체로 확 의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때만 해도 마을마다 그 할아버지들이 침 놓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 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이렇게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데 할아버지가 배에 침을 하나 딱 놨는데 울면서 깨어나더라. 그 얘기를 들어서 그 이후로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되게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그래서 그때 막 기억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살 때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때 생각에 그 침을 놔주신 분 인상이 기억이 좀 났던 것 같아요. 흰 수염 이렇게 끼일고 정말 할아버지인데 침을 딱 놔주고 제가 확 일어났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신기해서 부모님한테 좀 여쭤봤어요. 그렇지 않았냐 했더니 전혀 다른 모습. 아니 저는 한 살 때 기억이 나신다 그래서 하셔서 놀랐어요. 이게 남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닌 네. 거군요. 숙명이었구나. 이쪽 길에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 착각하셨던 거였구나. 네. 자, 뭐 그런 계기로 이제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많이 살펴봐 주시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특히나 좀 잘 봐주시는 부위가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부위라기보다는 밸런스를 좀 보게 되거든요. 네. 사실 증상이 어디가 아프다 하는 그런 증상을 보는 것들은 대증이라고 부르거든요. 대증이요? 예, 대증. 증상을 본다 해서 대증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이제 한의학에서 하는 것들은 대증보다는 어디에 균형이 무너져 있느냐 원인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느 부위를 잘 본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부위에 균형이 좀 틀어져 있어서 그걸 잡아주면 몸이 스스로 일을 해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를 본다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균형의 수호자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우, 감사합니다. 이 한의사로서 또 살면서 또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좀 힘들었던 일도 혹시 있으셨을까요? 한의학에 관련된 것들은 아니지만 뭐 살면서 힘들었던 거는 좀 믿었던 분한테 약간 조금 어려운 일. 당하신 건가요? 그쵸, 그런 것들이죠. 어쩌다가 그냥 뭐 제가 그 한의학도 좋아하긴 하지만 이것저것 보고 투자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러면서 좀 알게 된 친한 분이 있었고 몇 년 동안 좀 잘 지냈던 분인데 알고 보니 나중에 우리한테 보여줬던 모습은 사실 가짜였고 좀 오랫동안 좀 친하게 지내면서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그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빠진 거죠. 재정적인 적자 뭐 이런 게 생기신 건가요? 그것도 좀 있기는 했었고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좀 실수하거나 이런 좀 어찌 보면 사람 다 욕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뭐 어떤 부분이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뭐 당해야 됐던 일들 좀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집에서 좀 식구들이 특히 이제 아내가 되게 이해를 많이 해주고 많이 좀 보듬어졌다. 예, 그걸 좀 탓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옆에서 그럴 수 있지 뭐 여보 잘못 아니야
이러면서 조금 보듬어졌던 것들이 많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네요. 많이 힘이 됐던 것 아, 같아요. 사실 힘들 때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좀 고맙네요. 지금 표정을 보시면은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뭔가 편안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당시에 이 힘들었던 상황들을 좀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때요. 뭐 결국엔 시간이 좀 해결해 준 것도 있고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지만 그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파고들고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결국 길이 좀 보이더라고요. 역시 한 걸음 한 걸음. 예, 정말 그게 중요했던 것 같고 뭐 지금은 해결도 잘 되고 해서 좋고 뭐 사실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정맥도 좀 생기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조금 그 관리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버님이 치매로 좀 힘드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아, 뭐 실제로 이제 치매라기보다는 이제 알코올성 치매거든요. 뭐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좀 유전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뭐 많이 즐기시기도 하고 실제 술 자체도 좋아하시고 하는데 술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드시다가 이제 알코올성 치매가 좀 온 거죠. 근데 알코올성 치매는 이제 보통 다른 치매들이랑 좀 다르게 좀 젊은 나이에도 올 수 있고 또 오면은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간질 발작도 일어날 수 있고 기억력도 많이 없어지고 이런 편인데 저희 아버지는 좀 급하게 되게 심하게 온 케이스였어요. 참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아빠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바로 좀 내려갔더니 저를 보시고 다른 사람 이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초점도 없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맥락이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했죠. 검사를 했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간질 발작이다. 그래서 간질도 좀 심하게 와서 응급실도 몇 번 가셨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 이제 집에도 식구 중에도 이제 그 의학 쪽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간질 쪽 치료를 하면 몸이 많이 처지고 하니까 일단 그냥 우리 잘하는 한의학을 해보자. 그래서 한약을 이제 쓰기를 시작했는데 쓰면서 점점 좀 많이 나아지시고 다행히 크게 이제 부작용 걱정할 필요 없는 약들 위주로 쭉 써서 지금은 이제 다 완치되시고 편하게 살고 그 계십니다. 약만 먹어도 치매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약이 있어요? 뭐 사실 그런 먹으면 치매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왜 왔느냐를 보고 그 원인이 지금 균형이 무너진 쪽을 치료를 해서 몸이 스스로 복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몸에서 치료를 하게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약입니다. 명약. 야. 예, 저도 쓰면서도 좀 신기한 경우도 많이 있고. 네, 뭐 다행히 아버님께서 많이 이제 괜찮아지셨다고 하셨는데 다행이네요. 지금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지금은 이제 그 일상생활은 다 당연히 편하게 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제 술은 가끔만 드세요. 저희가 드리는 것만 드시고 하는데 좀 특이하고 좀 재밌는 거는 치료하고 나서 한 아버지 인생 20년 정도가 삭제가 됐어요. 네? 20년 기억이 아예 사라진 거예요? 아예 어린 시절에 언제 20년이 다 그러니까 그 발병한 날로부터 한 20년 전 정도까지는 기억이 많이 없으세요. 아예 오래전 기억은 있고 그 중간에 기억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그때 일 이야기하시면 뭐 여행 갔던 거 이런 걸 기억을 하나도 못하세요. 본인 일에 대한 한 20년치 기억은 많이 좀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뭐 그래도 지금 뭐 건강검진 해보면은 아주 좋으십니다. 앞으로 또 그 20년 행복한 기억들로 꾹꾹 채워 넣으시면 또 되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또 한의사로 사시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사실 어찌 보면 환자분들을 보는 것들이긴 하거든요. 좀 재미있는 환자분들, 특이한 환자분들도 많이 있고 기억에 남는 경우들은 뭐 좀 자주 보는 것들로는 이제 화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미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기억이 좀 많이 남는데 일단 처음에 오시면은 화병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신경정신적으로 약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는 화가 좀 많아서 오시면 처음에 이제 진단받으러 오시면 앉지를 않으세요 자리에. 안전부조, 안절부절. 예, 하시는 앉지 않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서서 말씀하세요. 딱 팔짱 끼고 뭐 시선도 뭐 정면을 안 보고 딴 데 보시면서 말씀하신다거나 그러면 이제 상담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치료하시면 마음 편해지실 거고 다음부터 앉아서 상담하실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처방 드리고 하면은 나중에는 점점 처음에는 되게 좀 까칠하고 서서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치료하면서 점점 고분고분해지고 자리에 앉고 나중에 그쵸 많이 경계를 이제 놓치는 거. 많이 웃고 이제 몸이 좋아지면 이제 마음도 좀 편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뭐 이런 걸 재미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기억에 처음 떠올리는 뿌듯하실 것 같아요, 이 일 하시면서. 좋죠. 진짜 천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류상현 원장님 하면 복진 이거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아시는 건가요?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예. 그 한의학의 진단법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뭐 망문, 문절이라고 해서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진단에 포함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만져보는 진단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맥진. 맥을 네, 이렇게 그 진맥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맥을 짚는 게 제일 유명한데 이런 만지는 진단 중에서 또 배를 만지는 진단도 있어요. 그래서 배복자를 써서 복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복진은 배를 이제 편하게 누워서 배를 눌러봤을 때 안 아프고 말랑말랑하면 몸이 좋아지고 뭐 정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저는 항상 이렇게 배를 누르면 아프거든요. 그럼 저 어디 건강이 안 좋은 걸까요? 그러면은 보통 그 요새 흔히 얘기하면 혹시 담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담적이요. 담이 몸에 이제 몸에 필요 없는 담이 있다, 막 그쵸? 이런 얘기 그 담이 있다도 네. 그 담이 끼어서 보통 담이 생기거든요. 네. 뭔가 그 찌꺼기가 좀 쌓여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담적이 네. 뭐 몸에 담적이 많은 분들은요 배를 눌렀을 때 좀 딱딱하고 아픈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프다라고 하면 뭔가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치료하면은 많이 좋아져요. 안 아파지고 말랑말랑해지고 유난히 아랫배만 튀어나와 있는 분들도 치료하면 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치료를 받는 분들도 이제 치료 후에 곧바로 배를 만져보면 그 차이를 좀 느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복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많이 쓰는 이유가 사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흔히 편하게 쓸 수 있는 진단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집에 있다 보면 어디 검사하지 않고서는 사실 어디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복진 같은 경우는 스스로 눌러봤을 때 아프고 빡빡하면 진단점이니까 그리고 또 약을 또 먹어보면은 잘 맞는 약을 먹으면 빡빡하고 아팠던 네, 부분들이 약을 드시고 나면은 좀 덜 아프고 말랑해지는 게 바로 실시간으로 좀 보여요. 말랑하구나. 저 지금 누워서 지금 테스트 한번 받고 싶은데 그건 어렵고 그 얼굴 보고도 딱 아시나요? 저 사람 어디가 안 좋구나, 딱 이런 거. 딱 안다기보다는 그냥 경험상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겠구나 정도는 예측은 가능해요. 저는 술만 마시면 유독 이 코 주변으로 하얗게 네. 남거든요. 나머지는 다 빨갛게 빨개지고 아니라 하얘져요? 그런 것도 좀 보면은 상태를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특이한 경우인데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제 음주를 하시면 술은 습열이거든요. 네. 물과 열이 많은 건데 술 마시면 더워지잖아요. 그렇죠. 열이 좀 올라가는 건데 열이 올랐을 때 이쪽만 빨개지고 여기는 빨개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쪽에는 물이 많은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했을 때 습이 좀 많은 거라서 다른 데는 열에 대한 반응이 확 나타나는데 여기는 물이 많기 때문에 열에 대한 반응이 빨리 안 나타나니까 상대적으로 하얗죠. 제가 그래서 술만 마시면 다음 날에 꼭 비염 증상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차례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긴 물이 많으니까 코에 물이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비염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너무 신기해요. 되게 이게 신기하다.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지도 약 자세하게 드셔야 좀 되는 거 들어보고 아니에요, 또? 싶은데. 또 그리고 이제 한의학을 하시다 보니까 집에서 좀 아픈 분들이 있으면 직접 또 침도 놔주고 맥도 봐주시고 혹시 하실까요? 그쵸. 사실 제가 이 직업을 가지면서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도 그냥 주변 사람들을 제가 케어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너무 좋아요. 저희 집에는 한약 냉장고가 따로 있거든요. 한약 냉장고라는 게 있어요? 예, 그냥 냉장고에 한약을 다 채워놓고 그냥 일반 냉장고에? 예, 그래서 이게 뭐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안 좋다 이러면 알아서 가서 그냥 먹어요. 왜냐면 체질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되게 좋고 그래서 치료를 하게 돼도 집에서는 거의 약으로 다 해결을 하고 뭐 근육통이나 안 되는 것들은 가끔 침도 놔주고 뭐 그런 거는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럼 양의학 같은 거는 필요하지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나요? 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다들 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르니까 그 가깝게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약사인데 네. 필요할 때는 쓸 수밖에 없고 네. 뭐 구충제 이런 거 되게 잘 챙겨 먹고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평소에 한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약으로 하면 좋고 한약으로 안 되는 부분 특히 뭐 큰 수술 후나 이럴 때 항생제 쓰는 거는 필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엔 뭐 그런 경우에 좀 쓰임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쓴다 안 쓴다보다는 필요할 때 잘 맞춰서 쓸 수 있다라는 거. 동서양의 의학이 또
한 집안에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있으셨을까요? 그쵸. 이 환자는 이제 학생이었는데 그때 치료할 당시에는 휴학을 한 상태였어요. 대학생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네. 네, 휴학을 한 1년 가까이 한 상태인데 그 병명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몸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소개로 해서 왔었는데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몸에 정말로 모든 게 다 찌꺼기 덩어리인 거예요. 도대체 그 나이에 왜 이렇게 찌꺼기가 많아졌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트레스가 워낙 많았고 가정사도 좀 안 좋았고 네. 이제 치료를 했는데 그 친구는 좀 특이하게 담이 좀 꽉 차가지고 모든 게 다 찌꺼기처럼 느껴지는 정도.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계속 토하면서 치료를 했어요. 안에 찌꺼기를 그쵸. 걸러내는 거예요. 예, 약을 먹으면은 소변이나 대변 아니면 토하는 거 땀으로도 나갈 수 있는데 어디론가 나갈 수 있는 건데 그 친구는 특이하게 이제 토하는 걸로 계속 빼냈죠. 그래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 2달 정도 치료했을 때 복학을 할 수 있었고 좀 많이 좋아져서 그리고 이제 복학을 하고도 한 2달 동안은 계속 학교에서 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전 언제까지 토해야 돼요? 물어보길래 토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러니까 좋다고 계속 토해야 낫는다라고 해서 그 뒤로도 한 2달 넘게 계속 토하면서 나중에는 다 좋아져가지고 뭐 표정도 많이 좋아지고 그때 간혹 와서 저한테 뭐 맛있는 것도 주고 가고 너무 다행이다. 생명의 은인 같은 분이실 것 같아요. 기억에도 네. 남고 뭐 치료적으로도 그 친구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그 친구가 먹었던 한약이 정말 맛이 없어요. 쓰고 짜고 증상이 없는 분들은 삼키기 힘들게 좀 역하고 한약에 소금도 들어가요? 소금은 아닌데 짠 약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상했는데 약간 그렇죠. 다 맛이 네. 어떨지 정말. 근데 네. 약이 한약이 잘 들으면 맛이 좀 다르게 느껴져요. 내 몸에.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약을 먹고 저한테 딸기 주스 같이 딸기 향이 난다고. 그래서 저도 좀 놀랬던 적이 있어요. 그냥 먹기 편해요, 달아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딸기 맛이 나요 하는 건 처음이어서 그래서 기억에 더 남아요. 그렇겠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한의학 분야를 이끌면서 사람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계신 류상현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에는 이어서 원장님의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류상현 원장님과 인간적인 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취미 생활이 어떻게 되시죠? 취미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취미는 음주 의외였습니다. 음주 90, 독서 10. 저 아버지께서 음주로 고생 좀 하셨는데 좀 다른 취미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저희들의 좀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약을 먹고 몸을 잡을 수 있으니까 좀 생활이 좀 나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유명한 말 중에 그 의사의 말은 따르되 행동은 따르지 말아라. 네, 이번에는 또 재미있게 밸런스 게임을 할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하면 하나, 둘, 셋 안에 딱 한 가지 딱 결정하시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추운 겨울 난방 없는 집에서 버티기 대 더운 여름 냉방 없는 집에서 버티기. 전 냉방 없는 집에서. 냉방 없는 집에서 좀 빠르게 결정을 하셨는데 혹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거의 생활이어서 제가 한 30대 초반까지는 에어컨을 거의 없이 살았어요. 더운 날에도. 더위를 잘 안 타시나 봐요. 아니, 더위를 안 타는 것보다 이제 어렸을 때도 집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 더위에 대한 그 저항이 좀 센 편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없는 대로 사는 게 좀 편해서 시골 살 때는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네. 저희는 정말 완전 시골에 살았어가지고 네. 그런 거 없이 선풍기도 사실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 자신 있게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분위기 이어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평생 밥 대신 한약만 먹기 대 평생 한약 없이 맛있는 음식만 먹기. 하나, 둘, 셋. 두 번째요. 두 번째요. 자, 평생 한약 없이 맛있는 음식만 먹기 선택해 주셨는데 이거 이러면은 그 한의사로서 좀 힘들어지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그럴싸하게 한번 끼워 맞춰 보겠습니다. 그 일단 맛있는 걸 포기할 수는 없고 식약동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식약동원이요. 식약동원 뭐냐 음식이랑 약은 원료가 같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도 몸에 맞춰 먹으면 한약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죠. 그 한약을 제가 지금 쓰는 한약을 좀 보면 사실 솔직하게 맛있는 한약보단 맛없는 한약이 좀 많은 것 같고 예, 냉정하게 평생 한약만 먹으면 아우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먹는 게 남는 거니까. 맛있는 음식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먹는 것 너무 중요하죠. 자,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 이 원장님의 대답부터 뭔가 재치 넘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밸런스 게임 하면서 이렇게 또 재미있는 반응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역시나 원장님 편안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원장님께서 한의학 말고 또 다른 거에 관심 있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은 그냥 좀 사람들인 것 같고요. 좀 주변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좀 욕구랑 배고픔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며 그 배우 하시는 분들 보면 배우분들 보면은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운 게 사실 하나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호기심 같은 것들, 예, 그게 좀 관심사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 어떻게 살아가는가, 인생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뭐 저희 같은 뭐 아나운서 캐스터도 그렇고 또 배우분들도 그렇고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같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 그러면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원장님께서 만약에 한의사가 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상상이 잘 안 되긴 한데 사실 그 한의사를 하기 전에는 그 공학도였고요. 그 연구소에서 좀 연구를 했었어요. 아, 원래 한의학을 처음부터 하신 게 아니었군요. 네네. 그 이제 공대 다니고 그러면서 대학원을 가서 그때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좀 파견 근무를 한 1년 정도 대학원에서 했었고 네. 그때 이제 생체재료 막 하고 있었거든요. 밤새 막 실험도 하고 막 임플란트 재료에 실험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한의학을 안 했으면 아마 그런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 가족 경영이란 걸 또 많이 하잖아요. 또 지금 한의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 가족분들도 좀 많이 접하고 있는데 혹시 아드님도 한의사로 키워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까요? 아, 사실 그 저희는 이제 아이 처음 키울 때부터 했던 얘기가 이제 부모가 하는 역할은 그 아이가 뭘 잘할 수 있고 뭘 좋아하고 행복할지를 찾아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찾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경영이라는 걸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이제 아이는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제 뭐 3학년이거든요. 어리다 보니까 아빠처럼 한의사 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래요? 뭐 그런 얘기하면 좀 뿌듯한 마음도 있고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쪽을 좀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아이가 가족 경영처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좋은 직업인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 사랑이 많으십니다. 한번 이제 아빠 출연했고 저기 남편 출연했다 막 이렇게 영상 편지 이런 거 남기면서 하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 이제 노래 깔리고 있죠? 자, 여보, 신영아, 그리고 호세 아빠 여기 나왔는데 갑자기 영상 편지를 쓰라고 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항상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빠가 좀 바빠서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아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한테도 항상 좀 미안한 마음 또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좀 살아왔던 것처럼 항상 서로 의지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평생 같이 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고맙다. 와 아내분 눈물이 이렇게 흘리셨을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일 그 극복하시면서 힘들었던 거 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나오시면서 강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렇게 그 영상 편지 해달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나오기가 힘든데 평소에 얼마나 가족에 대해 또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원장님이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이 참 많잖아요. 앞으로 향후의 계획이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사실 항상 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진단이나 한의학적 그 지식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재 한의학을 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뭐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관리로서의 의미 이외에는 좀 퇴색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긴 한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진단은 뭐 복진을 쓰든가 해서 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자가 진단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한의학에는. 근데 그런 편안한 진단법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복진을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어디 안 좋을 때 스스로 눌러보고 진단을 했을 때 내가 어디 이상이 있다라는 걸 바로 아시고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진단 툴로서의 복진을 좀 많이 알리고 싶은 것들도 있고요. 오늘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좀 긴장도 되고 잘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말씀 너무 잘하셔서. 재미도 있고 그리고 두 분 너무 잘 해주셔서 좋고요. 좀 이렇게 나와서 뭔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한의학에 대한 내가 하는 일들을 한번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드리니까 우리가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저희가 준비하셨습니까? 또 공짜로 진료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소정의 상품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TN 커피 한 잔 할래요. 오늘은 류상현 원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조금은 생소했던 한의학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그런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예, 좋습니다. 네. 앉아 하시죠. 하시죠.